지금부터는 전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전문 세션의 주제는 지역 통계의 정책 활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연구원의 발표 2건, 그리고 지자체의 사례 발표 1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통계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전북연구원의 이강진 연구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이강진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통계청 많이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좀 반가운 얼굴도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고요. 먼저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상을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전라북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또 한 번 또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좀 게을렀구나. 제가 좀 열심히 좀 아이디어도 주고 같이 뭐를 하자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제가 좀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북도가 꼭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통계 활성화 방안, 지역 통계 활용 방안. 제가 이제 어차피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에 이제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지역에 대한 정책에 좀 진화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는 그냥 간단하게 지역 통계의 현황 트렌드 그리고 정책 수립의 지역 통계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를 보면은요, 저는 통계청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그게 통계청이 전과 후를 나눈다고 하면은 저는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표준화하는 하기 전하고 후하고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나누기 전에는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시의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같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을 가지를 않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현황 자료를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만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한다라든지 어떤 이슈가 생겼는데 데이터 하면 21년 거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면은 19년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서는 어디를 가냐면은 연금공단은 이제 월 데이터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고용정보원 그 데이터를 쓰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취합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스토리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통계청이 주가 돼가지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통계청을 활용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9년 전에 행정통계 활용 방안 해가지고 도에 있는 행정자료를 다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요. 데이터를 안 내놓으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행정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된다 해서 통계청이 행정자료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필요성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만든 건데 제가 9년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정 통계 그게 가장 통계청에서 물론 이게 이제 행정 통계가 가다 보면은 빅데이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연계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의 뭐 그 정합성이라든지 그런 보안이라든지 지금 뭐 그 청장님께서는 그 인코딩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를 하시려고 그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보안 문제를 해소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행정 통계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통계청이 앞으로 얼만큼 잘 나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지역 특화 통계는 정말 지역의 지방청에서 열심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호남지방통계청 그 하는데 저기 그 뭐 동남청에 계신 그 과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통계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지역의 특화 통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청도 그렇고 증거 기반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데 통계를 하는데 증거 기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 입안을 할 때 그리고 시행을 할 때 그리고 시행을 하고 나서 피드백할 때에 정량적인 데이터로 그거를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의 증가. 요거는 그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조금 그 재밌는 거 요거 트렌드를 보기 위해 가지고 지난 30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보면은 90년에서 99년 12월 31일까지 제가 그 여기가 이건가요? 여기 그 10년간의 그 주요 신문 방송을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뭐를 넣냐면은 지역 통계라는 거를 넣습니다. 지역 통계 해가지고 키워드를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그때 이제 90년대는 지방자치제 지방화 그리고 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자체로는 전북, 부산, 뭐 인천, 충북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도, 정확성 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지역 통계는 신뢰도가 부족하고 정확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언론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년 지나니까 이 관계도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 통계청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만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통계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일본 사례를 그리고 내무부 그다음에 경제기획원 뭐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지자체하고 뭐 외국 사례 좀 넣어 있는 그런 공무원 한국은행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10년 지나니까 이 관계도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졌죠.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진 그런 키워드를 볼 수 있고 이때부터는 통계청이 지역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업무협약, 지방자치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MOU를 수립하고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상호 협력하는 그리고 지역통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을 지나니까 요거는 그전에는 이제 핵이 통계청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역 통계도 통계청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10년은 지나니까
이 통계청하고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통계청에서의 사무는 이쪽으로 가고 지역 통계하고 지역의 사무하고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지역 통계 그 지역 사무국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뭐 늘어났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계속 업무 협약이라든지 정책 수립, 그 전에는 이제 통계청의 정책 수립이라는 키워드가 없었는데 이제 지역 통계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매뉴얼, 그리고 공모전, 토론회, 우수 사례, 정말로 이거를 보면은 통계청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게 지역 통계에 활성화가 됐다는 걸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서 통계청이 정말로 이 일을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했고 지금 현재 와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지역 통계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 그리고 통계청 중심보다는 지금은 지방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트렌드의 변화.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게 이제 한국판 뉴딜 10대 정책 아젠다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보는 거는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디지털 트윈, 요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SOC의 디지털화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통계청에서 보는 거는 이제 데이터댐하고 지능형 정부 쪽을 많이 보는데요.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결국은 통계가 공공 데이터가 한쪽으로 통합되고, 그리고 데이터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그런데 그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거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능형 정보 시스템, 정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재난 지원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재난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시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재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심지어는 제가 학생들을 특강을 할 때는 수출을 할 때 컨테이너 선을 선적을 할 때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박 하나에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가는데 그거의 밸런스가 흐트러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게 크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들어가는 컨테이너의 개별적인 항목의 개별 컨테이너의 무게라든지 어떤 밸런스, 그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딱 하면은 어떤 컨테이너는 몇 번 블락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면은 시행착오를 제로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재난이나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시점이 9년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1인 가구가 24% 정도 됐을 텐데 지금은 한 37% 됐나요? 거의 40%에 이제 육박하는데, 갈수록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자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행정자료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성별로도 보면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전에 이제 남성이 이제 젊은층 비중이 1인 가구 비중이 많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성이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도 어쨌든 저희가 정책의 기조는 삶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해 가지고 통합적인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청년이 아니고
결혼을 하기 전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한 사람, 결혼을 한 사람하고 아니 직장을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다 다르거든. 욕구 조사를 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런 그 맞춤형 정책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은 그러한 그 정책을 뭐 다양하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정책의 또 진화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저는 정책의 진화. 정책은 완성된 정책은 없습니다. 정책은 좋은 정책 뭐 있을 수 있죠. 나한테 좋으면. 근데 나쁜 정책 나한테 나쁘면 나쁜 정책입니다. 정책은 어떻게 제가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정책을 정의를 다르게 합니다. 누구한테 돈을 걷어서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받으면 그 정책은 좋은 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 그건 나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완성된 정책은 없고 정책의 진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책을 수립을 하고 나서 그거를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생기면은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고 계속 그 나가는 게 정책의 진화고 요즘에는 정책의 또 세분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의 진화나 정책의 세분화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지역 통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승인 통계 저는 승인 통계에서 그 뭐 조사 통계에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사 통계는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작성을 하고 뭐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통계청에서 그런 거를 엄청나게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그러지 않고 가공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갔다가 그래서 가공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하고 특히 그 충남에서 가공 통계를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가공 통계 같은 경우는 경기 종합지수하고 장래 추계 인구 그거를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뭐 일자리 청년, 노인, 여성, 다문화 뭐 이런 형태로 가공 통계가 많이 작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 통계 같은 경우에는 조사 통계 중에서 이제 특화 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 인식 조사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요. 뭐 경제 지표 조사 이런 부분이 있었고 특정 산업에서는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 뭐 해양 산업, 뭐 특산물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 통계가 조사 통계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국가 데이터 앱에서 공공 포털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뭐 4만 7천 건 이상이 있는데 뭐 문화관광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공공행정, 그다음에 산업, 그리고 교통물류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그 센터에서 보니까 행정통계 15종하고 민간자료 35종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업 통계 등록부라든지 뭐 4대 보험 법인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그 회의 때는 저희가 그 조사 통계를 이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좀 패널화하자라는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사회 조사를 패널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지만은 저희가 그 전체를 다 패널화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가상 패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 기존에 조사했던 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를 그 찾아낸다면 그 접점을 찾아낸다면 비용하고 어떤 그런 활용도를 찾아낸다면은 정말로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북의 그
그 통계발전 호남 통계발전협의회에서는 한번 가상 패널을 이용한 사회조사 활용 방안 그거를 이제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좀 기획을 하면은 전체는 가져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책 결정 단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의제 설정하고 결정, 그다음에 집행, 그다음에 평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뭐 정책에 대한 이제 2반 단계에서 그거를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국가통계기반 뭐 정책 평가 요 부분을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았는데요. 요거 통계청의 정책을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어떻게 진행이 될까 봤는데 통계청에서 통계기반 정책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결국은 통계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고용 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거를 가미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일자리 정책에서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요거 플러스 고용 영향 평가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을 통계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증거 기반 정책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외국에서도 뭐 영국에서 뭐 미국에서 뭐 빅데이터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에 기반을 둬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 입법을 통해 가지고 정책 수립 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체계화하고 연도별 실행 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도 증거 기반 정책이 지속적으로 도입이 되고는 있는데 그거를 지역에서는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그런 부분을 명문화해서 저희 전문가분들은 그런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 때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명문화해서 뭐 조례로 제정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에서 관심 있는 데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전라북도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계 빅데이터 센터 이게 행정 뭐 통계, 공공 통계를 기반으로 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고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도 요거를 이제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계를 한번 보면은 저희가 지역 통계하면은 통계 많이 생산되지만은 부족하다. 그다음에 질이 낮다. 지역 통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뭐 통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 요거는 한 20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계청에서 얘기 나온 거는 뭐냐면은 활용도, 통계에 대한 활용도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통계에 대한 활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자료를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하면은 훨씬 더 활용도가 좀 높아질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질적 수준을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이용 편의성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거는 지역에 좀 있기는 한데, 결국은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을 위반한다고 할 때 거기 그 예를 데이터 센터를 가가지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공무원이 다 그 뭐 작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니까 요거 근거로 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거를 할 줄 몰라요. 빅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아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아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연계가 돼서 그 한 팀으로 움직여야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불만인 거는 제가 불만 많이 토하거든요. 제가 2주 이내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고하라고 하고서나 수요일 날 지시 내리는데 데이터 분석하고 나서 결과를 2주 후에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로사항은 빅데이터 데이터 양이 커짐에 따라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서 시계열 확보가 안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계열 확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거시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요, 저희가 뭐 최소한 연 단위는 20년도 그거 부족하거든요. 30년 이상 해야 되고 아니면 그거를 분기로라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한 10년, 15년에 딱 싹둑 잘라가지고 이제 어디인가에 있을 텐데 그게 서비스가 안 되면은 저희 거시 정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통계 역량 강화는 저희가 뭐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역량 강화보다는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 담당자들 지금 상태에서 통계청 조직을 늘려달라, 뭐 지역의 그 통계 담당을 늘려달라, 그거는 수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전담 인력 해가지고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그리고 지역의 자원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통계청 통계청에서 좀 제안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지역에 보면은 통계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쪽에 신경을 못 쓰고 과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조금만 모아가지고 뭐 통계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연구원에 설치를 하도록 행안부에서 좀 지침을 내리면은 그쪽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하면은 저는 그 지역의 통계가 굉장히 작성이고 활용이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하고 연계성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이제 뭐 총액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 걸려서 있지만은 그래도 출연 기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통계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장님께서 행안부 장관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연구원에 통계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만 해 주셔도 그걸 설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통계 확산 쪽에는 이제 그 전부터 그 소지역 통계는 많이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그 뭐 최고 결정권자 통계에 대한 관심 제고, 아까 그 저희 티타임 할 때도 저희 그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백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